1년 전에 거실에 들여놓은 관엽식물 몬스테라가 있어요. 커다란 초록잎들이 건강하게 쭉쭉 뻗어나가더니 새로운 잎들이 태어났습니다. 물만 줬는데도 너무 잘 자라서 고맙고 대견하지 뭐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왕성한 그 생명력이 걱정스럽기 시작했어요. 줄기에서 새로운 잎이 계속 뻗어나와서 화분이 작게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바닥에 축 늘어져서 몬스테라 넝쿨이 돼버렸거든요. 새로 탄생한 여린 잎을 자를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해서 SNS에 고민을 남겼더니 이런 답이 달렸네요. 과감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아, 잘라줬어야 하는구나. 새 잎들을 자르기가 그래서 놔둔 게 문제였던 거죠. 가지치기.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기 위해선 무엇이든 잘 잘라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넝쿨이 된 몬스테라 덕분에 새삼 알게 됐어요. 2020년 8월 9일 일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열받아 뜨겁고 과부하에 걸려도 쉬어가도 돼 괜찮아 고장나버리기 전에 버려 잠깐 한 박자 세고 새로 붙은 내 가슴이 가셔지면 겨울잠 밑을 듯 자연스러운 일이 왜 이리 서치 같은지 시간이 필요해 나는 기계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어찌 그리 태어난 걸까 문도 궁금해져요 I ain't gotta go 나 반복은 이제 싫어 끝까지 감긴 태엽을 조금은 나서니 불어 퍼질 것 같은 머리 부여잡고 있지 말어 잠시 하던 내 멈추고 새로 고침에 한두 번쯤은 느려지고 멈춰도 새로 고침에 열받아 뜨겁고 과부하에 걸려도 쉬어가도 돼 괜찮아 고장나버리기 전에 버려 잠깐 한 박자 세고 새로 고침에 바람을 스쳐진다면 눈을 깜빡이듯 자연스러운 일이 왜 이리 욕심 같은지 여유가 필요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시간은 눈치 없게 오늘도 참 빠르네 왜 나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걸까 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까 나를 더 사랑하고 싶어 근데 사랑받고 싶어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새로 고침에 한두 번쯤은 느려지고 멈춰도 새로 고침에 열받아 뜨겁고 과부하에 걸려도 쉬어가도 돼 괜찮아 고장나버리기 전에 버려 잠깐 한 박자 세고 새로 고침에 왜 그러고 살아 너 왜 그러고 살아 새로 고칠 때가 된 것 같아 모두들 이러고 살아 그냥 이러고 살아 이러니 바보가 된 것 같아 하얘 보여 검어지게 되는 건 수식감 그대로 뒀다간 제 불에 지칠 downstairs 되돌아봐도 늦기 전에 진짜 이겨내야 할 건 그 속에 One more time and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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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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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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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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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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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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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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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기영의 새로 고친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함께하는 생생라디오입니다. 언제나 늘 그대로 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좀 잘라주고 다듬고 해야지만 더 새롭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 몬스테라를 통해서 알게 됐다니까요. 왠지 새잎인데 잘라주면 미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지치기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일상에 있어서도 가지칠 만한 것들 많죠. 예. 좀 더 나은 나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늘 그냥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가지칠 건 가지쳐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 식물 보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0시 50분까지 생생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광고.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긴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어디 좋은 방 없을까? 와, 니 다방을 모르나?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방바라방바방 방바방 방바라방바방 방바방 이번 방도 다방이 다 있다. 메트로시티와 뉴욕이 만나 성공투자의 시그니처가 되다. 최고 청약률 616대 1 벨리브 센트로의 성공을 잇는 부산이 주목하는 핵심 상업시설이 옵니다. 뉴욕 감성을 담은 메트로시티 시그니처 상업시설 벨리브 센트로 브릿지 051-742-0550 신세계건설. 세차게 부는 바람도 쏟아지는 비도 도시의 소음도 멀리하고 싶은 날, 일상 속 쉼표가 필요할 때 창 하나로 만드는 휴식 공간 남선 알미늄이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창 남선 알미늄. 이런 상업시설은 처음이다. 유라이 중심상업지구 메인사거리 코너 합리적인 착한 분양가 기대하십시오. 김해에서 처음 만나는 로보틱 건부이 키즈파크 김해 유라 성호 루브르 스퀘어 문의 0532-5520 성호건설 봉지울 루브르.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매주 일요일 이 시간 환희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씩 넘겨봅니다.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가 된 환희 엄마. 일을 잠시 내려놓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마음 들여다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환희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불안증과 강박증이 있는 아이에게 특효약은 엄마. 담담하고 포근하게 아이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변화를 느끼며 써내려간 환희 엄마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환희 엄마와 환희에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그 일기장을 열어봅니다. 어릴 적 저는 꿈을 잘 기억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무서운 악몽을 꾸는 날이면 꿈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늘 그러셨죠. 신경 쓰지 마. 개꿈이야, 개꿈. 악몽을 자주 꿨던 저에겐 단호한 엄마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꿈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저는 어쩌다 악몽을 꾸게 되면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냅니다.
신경 쓰지 마. 네 꿈은 개꿈이야, 개꿈. 환희가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입니다. 엄마, 꿈에서 말이야. 작은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내가 용감하게 물리쳤거든? 그런데 한 마리를 물리치니까 또 다른 거미가 나타나는 거야. 그것도 아까보다 더 큰 거미가 나타나서 나한테 막 오는 거야. 내가 물리칠수록 거미는 더 커지고 더 늘어나고, 그래서 온 집안이 거미로 가득 찼어. 엄마, 나는 거미가 너무 무서워. 어느 날은 내 손을 꼭 잡고 얘기합니다. 엄마, 갑자기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내가 엄마 찾아서 막 우리 동네 다 돌아다녔거든. 근데 엄마가 어디에도 없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엄마, 절대 나 떠나면 안 돼? 환희가 매일같이 악몽을 꿨던 그때, 환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엄마, 지금은 꿈이야, 현실이야? 꿈이랑 현실은 어떻게 구별해? 되돌아 생각해보니 그때 환희는 엄마인 나에게 불안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환희의 악몽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시절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환희야, 꿈은 꿈일 뿐이야. 알지? 그리고 어떤 무서운 꿈을 꾸더라도 엄마한테 다 얘기해줘. 엄마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우리 환희는 상상력이 뛰어나서 꿈도 정말 한 편의 영화 같다. 악몽을 꾸는 아이의 엄마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가 의연하게 대처하니 한동안 환희는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에서 깬 환희가 신이 난다는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왜?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분이 좋아? 정말 오랜만에 환희가 꿈 얘기를 합니다. 꿈에서 말이야,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 위에 식탁이 올려져 있고 맛있는 게 진짜 다 모여 있는 거야. 나는 계속 수영하고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한때 매일 악몽을 꾸며 그게 현실이 될까 불안해했던 아이가 수영장에서 마음껏 노는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건 우리 환희의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지고 좋아졌다는 얘기도 되겠죠? 조용한 밤 하늘에
꿈을 캐쳐. 아라와 눈 맞은 신곡. 따끈따끈 핫한 앨범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아라와 눈 맞은 신곡. 오늘 처음 제가 눈을 맞춘 앨범은요, 박문치 싱글 쿨한 사이. 90년대 음악을 가장 탁월하게 재해석한다는 평을 받고 있죠. 저도 잘 몰랐었는데, 네, TV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와, 박문치. 추억을 되살리는 감성적인 후크의 멜로디가 인상적이고요. 박문치는 이번 음원 역시 기린, 루루, 라라, 중구 등 그의 든든한 지원군들과 함께합니다. 행복하게 재미있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나의 모토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여러분들이 신곡도 저와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박문치는 엑소 수호와 백형, 강다니엘 등 다양한 가수들의 곡을 작곡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90년대 풍의 작곡가 편곡 실력을 뽐내서 뉴트로 천재라는 별명을 달기도 했죠. 자, 박문치의 노래 쿨한 사이. 기린, 루루, 라라, 중구가 함께해요. 나타난 거야. 그러다 나 반하면
꿈을 catch. 핫한 앨범과 함께하는 이 시간 신곡 퍼레이드. 이번 곡은요, Walking in the Rain. R&B 싱어송라이터 챈슬러가 1년 3개월 만에 우리 음악 청취자들의 귀를 간지럽힐 곡으로 돌아왔어요. 지난해에 소녀시대 태연과 또 콜라보한 엔젤. 국내 팬들은 물론이고 해외 팬들에게도 정말 많이 인기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함께 콜라보한 가수가 있습니다. 윤하. 윤하와 함께 잔잔한 여름 빗속을 노래했어요. Walking in the Rain은 심플한 어쿠스틱 기타와 챈슬러 특유의 목소리로 시작돼서요.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담백하고 절제된 사운드만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곡이에요. 오랜 연인에게 새롭게 고백하는 듯한 솔직한 가사가 매력적이고 챈슬러가 가진 특유의 목소리를 감싸주는 유나만의 또 차분한 목소리가 매력적이에요. 그 둘의 콜라보를 한번 볼까요? Walking in the Rain. 아침에 날 깨우는 따뜻한 목소리는 온종일 내게 가르는 동걸 노란 레이크 지지가 나름 잘 어울리는 넌 I know you're the one for me girl 매일이 처음 같은 이 느낌이 좋은 걸 여전히 너의 익숙한 표정까지도 시간이 너와 내 사이를 대신한다면 I still love as long as you're here I'm walking in the rainbow singing you this love song 비가 내려 사랑이 마르지 않아 I'll kiss you in the rainstorm Pulling you in closer 그대라는 unconditional 약간 걸음걸이와 말썽뿐인 하지만 언제나 내 옆을 지켜주는 잘생긴 남자보다 널 잘하는 남자 I know you're the one for me boy 오래된 연인 같은 지금이 더 좋은 걸 서로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시간이 언젠가 우리 아름다운 훔쳐간다 해도 I still love you yeah. I'm walking in the rainbow singing you this love song 비가 내려 사랑이 마르지 않아 I'll kiss you in the rainstorm Pulling you in closer 그대라는 unconditional The way you walk, the way you kiss 별이 너와 걸으면 시간을 멈추고 싶어 사랑이란 그만둬 너 아니면 I'll never find another one 그대라는 unconditional I'm walking in the rainbow singing you this love song 비가 내려 사랑이 마르지 않아 I'll kiss you in the 수영강과 장산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기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정구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다 아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메트로시티와 뉴욕이 만나 성공투자의 시그니처가 되다. 최고 청약률 616대 1. 벨리브 센트로의 성공을 잇는 부산이 주목하는 핵심 상업시설이 옵니다. 뉴욕 감성을 담은 메트로시티 시그니처 상업시설 빌리브 센트로 브릿지. 051-742-0550 신세계건설. 우리 부산 패쇼 갈래? 2020 부산 패쇼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사료, 정보가 소개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같이 가자. 2020 부산 패쇼는 KNN과 함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연간 약 20조 원, 중형차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10,000원. 헐. 헐타. 부산 시내 대리운전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 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Come and catch ya. 아라와 눈맞은 신곡 2부에서도 이어져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2부에도 죄다 지금 남자 가수의 노래예요. 보통 이렇게 쭉 들어보고 이 곡 좋다 이 곡 좋다 해서 뽑아오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남자 가수들의 노래가 훨씬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생각도 못했네. 자, 먼저 산들입니다. 여름날 여름밤. 여름밤의 느낌을 산들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하는데 되게 돋보여요. 그 목소리가. 생각집 시리즈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여름날 여름밤. 산들의 앨범 이번 생각집에는요, 산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비롯해서 산들의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메모해서 담아낸 글들이 150페이지의 책으로 담겨 있어요. 산들의 감성을 한층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신뢰를 주고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했는데 그런 산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름날 여름밤 들어볼까요? 여름날 너와 난 계획도 없이 바다로 가곤 해. 여름밤 해변가 바람이 시원해지는 밤에 그래 난 좋아했어 네 발자국은 행복했어 그때 기억은 한 발짝 내디뎌 걸어요 길 걸어요 이 하얀 길을 달 밝은 밤에 그냥 걸어요 둘이서 달이 밝혀놓은 밤 스노운 작은 불꽃과 시원한 바람 파도 소리가 내 마음과 같아 이 맘도 나와 같을까 한 걸음 내게 다가가 조금씩 난 알 것만 같아 달콤한 여름밤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두 손은 가까워
캐치. 이번에는 샤이니의 태민이야. 정규 3집. 프롤로그 싱글을 시작으로 액트 1, 액트 2 두 개 앨범이 순차 발매되면서 영화 같은 스토리와 음악들로 서사가 연결돼 있어서 글로벌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을 전망입니다. 자, 정규 3집 Never Gonna Dance Again. 태민이 지금까지 보여준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하면서도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자를 찾아가는 고민과 도전을 담아냈는데 그 프롤로그 싱글에서는 아픈 성장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프롤로그 싱글로 선보이는 신곡 Two Keys. 따뜻하고 편안한 기타 사운드가 돋보이는 일렉트로 팝 장르의 곡이고요. 태민이 작사에 참여한 가사에는 어린 시절 서툴렀던 사랑으로 인해서 이별의 기억을 아주 일상적이고 솔직하게 담아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강렬한 퍼포먼스의 모습과 좀 차별화되는 감성적인 보컬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만나기에 충분한 앨범이거든요. Two Keys, 태민입니다. 티키스로 갚아도 날 내버려 놔도 후회 속에서라도 널 그리도록 내버려 놔도 우리의 마지막인 줄도 모른 채 끝까지 널 이기려 들던 나였었지. 돌아보면 별거 아닌 자존심이 뭐 그리 대단했는지. 그렇게 We were just two kids, too young and dumb. 어리고 멍청한 서툴렀던 맘 화가 나죠. 유난히 서럽던 그날의 너와 날 잡아주길 바라면서 밀어냈었고 미안해 그 한마디 얘기하는 게 Two kids, too young and dumb. 모든 걸 견디며 달라졌을까. 너와 나 내 맘 같지 않던 모든 것에 헤어짐의 이유를 더 깊이 새겼네. 서로 미친 듯이 싸우고 또 후회하길 반복해댄 이미 지난 일들을 떠올리기도 해. 이보다 나쁠 수는 없던 이별에 그래도 시작은 좀 예뻤던 것 같아. 네가 내게 남긴 모든 상처와 흔적들도 사랑이어서 지금도 We were just two kids, too young and dumb. 어리고 멍청한 서툴렀던 맘 화가 나죠. 유난히 서럽던 그날의 너와 날 잡아주길 바라면서 밀어냈었고 미안해 그 한마디 얘기하는 게 Two kids, too young and dumb. 모든 걸 견디며 달라졌을까. We were just too young. We were just too young and dumb. We were just too young and dumb. 주마다 입을 맞춰 하나씩. We were just too young and dumb. Just too young and dumb. 너와 난 two kids, too young and dumb. 어리고 멍청한 서툴렀던 맘 화가 나죠. 유난히 서럽던 그날의 너와 날 안아주길 바라면서 밀어냈었고 사랑해 그 한마디 얘기하는 게 Two kids, too young and dumb. 지금은 견디며 잊어줘야 할 너와 난
이번에는 설. Don't say no. Don't say no는 후반부의 기타 솔로와 랩의 조화 그리고 캐치한 후렴구가 돋보이는 미디어 템포의 타이틀곡이에요. 밴드 설의 새 싱글 Don't say no. 박재범이 피처링과 작사에 참여했어요.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보컬 서로승은 이번 싱글에 수록된 두 곡 모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굳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대해 노래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들을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와 공감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들어볼까요? 설의 Don't say no. 애매하게 말할 바엔 솔직하게 말해줘. 말 안 해도 안다 하는 소리는 안 할 거야. 지겹다는 말은 안해 몇 번이고 들어도 말하든지 나는 내게 대답을 해줄 거야. Don't say no. 네 얼굴은 웃고 있지만 Don't say no. 어색한 건 너도 알잖아. 망가지기 전에 내 손이라도 잡아줘. 그것도 힘들다면 내게 기대서 울어줘. 말 하나 없이 표정 하나로 흔들려. 그래도 불안해. 이게 다 꿈일까봐 겁이 나. 소중한 기회는 한번 올까 말까 그런 거야. 손이라도 잡아주면 절대 놓지 않을 거야. Don't say no. 네 얼굴은 웃고 있지만 Don't say no. 어색한 건 너도 알잖아. 망가지기 전에 내 손이라도 잡아줘. 그것도 힘들다면 내게 기대서 울어줘. 망가지기 전에 내 손이라도 잡아줘. 그것도 힘들다면 내게 기대서 울어줘. Tell me what's real and what's not. Tell me what's real and what's not. Every day, pray to my God, but it don't work out like Rachel and Ross. Without you I'm lost. Back to you like a flame, I'm the mob. No one know what it cause you got the sauce. Don't tell me no, go get back from that loss. Cause in my mind, you're my only thought. Sun in the moon, cause you're making my day. All that you give me, don't take it away. Sun in the moon, cause you're making my day. You don't say no, you don't say no. Come and catch ya. 자, 이번엔 딘딘. 딘딘이 기타를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곡이라 그래요. 중독적인 후렴구와 쉬운 멜로디가 대중들에게 아주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딘딘이 SNS에 신곡도 홍보하기도 했는데 기타를 진지한 얼굴로 치면서 기타 연주 한창의 모습이었거든요. 널 사랑하면 안 돼. 함께 들어요. 널 사랑하면 안 돼. 널 사랑하면 안 돼. 넌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널 사랑하면 안 돼. 널 사랑하면 안 돼. 넌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미쳤나봐 하루 종일 네 생각해 그러면서 또 말해 나는 안 돼 혹시 아는 맘에 눈을 뜨고 폰을 잡고 쓰고 읽고 지워 다음에 그래 다음에 혹시 몰라 다음에는 너가 물어볼 수 있어 뭔가를 그럼 그땐 아무렇지 않게 그렇사 말로 널 잡아야지 너는 Pavlov 나는 게 너의 문자 소리에 반응해 나의 24시에 넌 가득해 난 이미 답을 아는데 너가 완벽해서인지 우리가 인연인 건지 너가 나의 짝이 확실한 것 같은 사실 문제 일단 네가 지장이래 널 사랑하면 안 돼 널 사랑하면 안 돼 너는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널 사랑하면 안 돼 널 사랑하면 안 돼 너는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있지 나도 있긴 많아 돈도 있지 미친 듯 많진 않아 너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사줄 수 있어 TV를 켜 내가 나와 내가 듣기론 부잣집을 색시로 들어가면 고생 끝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더라고 TV 드라마도 다 뻥이야 거기에 배우처럼 생긴 놈 없다고 나도 이런 내가 화가 나 대체 왜 널 만나서 이러는 걸까 평생 함께 할 상대는 내가 우러러볼 수 있어야 한대 평생 너를 위로 올려줄게 내 키가 작지만 맑고 올랐어도 돼 널 사랑하면 안 돼 널 사랑하면 안 돼 너는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널 사랑하면 안 돼 널 사랑하면 안 돼 너는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난 참 부족해 모든 게 너에 비해 문제는 누굴 만나도 네 생각만 해 심각하게 소개를 받아도 너와 비교를 불가능할 것 같다가도 난 미묘하게 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게 너란 어항 속에 갇힌 건지 널 사랑하면 안 돼 널 사랑하면 안 돼 너는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널 사랑하면 안 돼 널 사랑하면 안 돼 너는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자, 마지막 곡 넬이에요. 크래쉬. 누군가에게 빠져들게 되는 순간에 관한 곡이고요. 담백한 사운드에 캐치하기 쉬운 멜로디와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여름 맞춤 넬의 감성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곡.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넬, 크래쉬. 바보 같을 정도로 황당한 얘기지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내 맘 표현할 수 없어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꾸만 말문이 막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I guess I am I'm crashing into you I'm crashing into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한 얘기지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너를 표현할 수 없어 너를 떠올리면 그저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꾸만 말문이 막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I guess I am I'm crashing into you I'm crashing into you I'm crashing into I'm crashing in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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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T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긴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T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네, 함께했던 아라와 눈 맞은 신곡이었고요. 3, 4부 시간에는 우리 민수 씨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3부로 갑니다. You're in my heart by trying to forget just walking in the rain so alone and blue all because my heart still remembers you they always stare at me, shake their heads in sorrow, saying, who can that fool be? Just walking in the rain, thinking how we met, knowing things could change. Somehow I can't forget
Just walking in the rain. Walking in the rain. Walking in the rain. Just walking in the rain all day.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눈을 감아도 자꾸 맴도는 그대 미소에 난 잠을 설치고 그대만 보여 꿈꾸듯 한 걸음씩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죠. 내 맘이 그대에게 빠져버렸나 봐요. 되돌아가려 해도 내 맘은 자꾸만 그대에게 가까이 가요. 나 그대만 보여서 나 조금씩 이렇게 한 걸음 손을 내밀며 닿을 거리인데 그대 뒷모습만 보고 있네요. 그대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은데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죠. 내 맘이 그대에게 빠져버렸나 봐요. 도망치려고 해도 내 맘은 자꾸만 그대에게 가까이 가요. 나 한 걸음 뒤에서 나 이렇게 여기서 서 있죠. 난 견딜 수 있을지 그대 향한 마음 숨기지. 내 맘을 그대에게 들켜버렸나 봐요. 두근거리고 있죠. 내 맘이 자꾸만 그대에게 말하려 해요. 나 그대만 보여서 나 그대를 사랑해 왔다고. 김나영 그대만 보여서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광고 듣고요. 우리 민수 씨 만나서 과거의 시간으로 여행 떠나볼게요.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긴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수영강과 장산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계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못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엄마야 맛있겠다. 민수르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네, 생생라디오 민수르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우리 김민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인 김민수입니다. 민수르 버튼. 네. 자, 이때 우리는 또 한번 과거로 가서 네. 지금 이맘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얘기 해보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먼저 어디로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명품 이야기인데요. 명품? 네, 아라 씨는 명품 좋아하세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네, 않고요. 잘 몰라요. 네, 저도 명품을 그렇게 막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기회가 되면은 한번 들고 다니고 싶긴 하다. 가방? 이 정도. 네, 뭐 가방도 그렇고 뭐 옷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더라고요. 내가 내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런데, 아깝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네,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 신발 같은 것들도 뭐 가격이 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신발은 달잖아요. 네, 근데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들기도 하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1821년으로 가겠습니다. 1821년. 네, 1821년 8월 4일입니다. 네. 루이비통의 설립자 루이비통, 이름이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이 태어난 날인데요. 1821년에 태어났어요? 네, 이 사람이 1821년에 태어났어요. 8월 4일에.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품 땡땡비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포브스가 선정한 2020년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일까요?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 네. 모르겠는데요. MS? 요즘은 자동차 거기 엄청 많이 그렇죠. 얘기하던데. 그 태땡라. 네네네. 네, 거기 지금 주가가 엄청난다고. 정말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답은 그 사과 기업입니다.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 네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패션 브랜드 중에 가치 1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땡땡비통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설명해드릴 그 패션 기업이죠. 1위. 네. 네네. 땡땡비통은 패션에 한정짓지 않고 전체 브랜드 순위에서도 9위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땡땡비통이 어떻게 그 설립이 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땡땡비통의 설립자 땡땡비통은 1821년 8월 4일에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네. 14살에 네. 그 집에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냥 집을 나옵니다. 네, 그냥 나와요? 꿈을 위해서 집을 나오죠. 목표는 이제 파리 도시에 입성을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유럽 친구들이 우리나라 친구들보다는 좀 독립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때도 이제 나는 한양으로 가겠다. 한양으로 가겠소. 네. 이러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파리에 입성을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뭐 비행기 당연히 없었을 네. 거고요. 뭐 기차는커녕 뭐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갔어요. 파리까지. 네, 걸어서 갔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그 알바를 했다고 해요. 네.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입에 풀칠을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결국 2년 만에 파리에 프랑스 동부 작은 마을에서 네, 파리에 가겠다 해가지고 14살에 나왔는데 14살에 출발해서 16살에 16살에 도착했다고요? 네, 도착을 했죠. 어머나. 네, 입성을 하고 나서 네. 이 16살 소년이 네. 그 상류층 즉 귀족들을 위한 여행 가방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여행 가방 장인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허드렛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 이
땡땡 비통의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네. 허드렛일이라는 게 그 귀족들 상류층의 이제 여행 가방을 네. 짐을 싸주는 일을 아, 그런 일도 했었어요.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구나. 네, 맞죠. 귀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귀족들이 자기 짐 이렇게 잘 안 안 싸잖아요. 싸나 보죠? 네, 안 쌌대요. 네. 그래가지고 대신 싸주는 사람이 어. 있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이 땡땡 비통이었는데 네. 이 땡땡 비통이 거기서 짐을 싸면서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섬세하고 예쁘게 잘 싸는 짐을 거예요.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한테 소문이 나버립니다. 네, 소문이 나서 아, 저 사람 그 짐 싸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 짐 싸는 게 1위. 그 포장을 잘해. 짐 싸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 네네. 이래서 소문이 나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 대단한 귀족한테 포장을 맡게 돼서 네. 땡땡 비통이 전담으로 맡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뭔가 싸주는 짐이 다르다라는 소문도 나게 되고 전담으로 높은 귀족의 짐까지 싸게 되니까 이 귀족이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뒤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포장회사를 차리게 돼요. 아, 가방이 아니고 원래 포장회사? 원래는 네. 가방회사가 아니라 포장회사였어요. 포장회사로 출발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에는 뭔가 그 가방을 들고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행을 갈 때 어떤 큰 박스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을 담아서 해서 마차에 싣고 어디 마차에 싣고, 가거나 네, 그랬겠네요. 그걸 쌓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렇겠네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큰 트렁크 같은 게 있는 네. 게 아니고. 맞아요. 뭐 큰 나무통 네네네. 같은 거에다가 이제 네. 포장을 해서 갔단 말이죠. 나무 상자 같은데. 네네네. 그거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땡땡 비통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런 그 무거운 나무 이런 것보다는 좀 가벼운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약간 패브릭으로 된 아주 예쁜 그런 상자 같은 거, 네. 포장 상자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고 이게 또 소문이 나게 되면서 또 엄청 많이 팔리게 됩니다. 아,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네네네, 맞아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 패키지 상자에서 점점 가방으로 영역을 넓혀가게 되고 또 이게 당시에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잘 네네. 없었죠. 네. 또 모조품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모조품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패턴. 네. 그 땡땡 비통의 남들이 패턴 같은 따라하기 것들. 힘든 패턴. 맞아요. 모노그램이라던가 이런 패턴 같은 네.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에까지 쭉 이어오게 된 거죠. 그 시그니처 그런 거 참 패턴이 있죠. 대단하죠. 네. 네. 사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200년이 넘는 네. 역사잖아요. 200년이 넘는 역사니까 이런 역사들 동안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유행을 안 타고 쭉 이렇게 시그니처처럼 이어오고 문양들이 그러니까요. 이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명품인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땡땡 비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패턴 같은 것들이 사실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긴 다니죠. 하지만 네. 사실 좀 별로 안 질리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게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네. 전에도 있었던 네. 패턴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땡땡 비통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오늘 이 땡땡 비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짐을 싸주던 직업으로 시작을 했군요. 짐을 예. 싸주던 소년이 엄청 큰 회사를 차리게 되고 결국은 그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패션 브랜드가 되게 되었죠. 땡땡 비통. 자, 노래 뭐 들을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겠습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네, 오늘 민수를 버티는 시간은 거꾸로 간다. 먼저 1821년으로 가봤고요. 이제 어디로 가요? 자, 이탈리아로 가겠습니다. 이탈리아. 1932년 8월 6일에는요. 네. 제1회 베니스 영화제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1932년에 32년. 개막했군요. 네네네. 베니스 영화제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잖아요. 뭐 칸, 네. 베를린, 그리고 베니스 3대 이렇게 영화제. 세계 3대 영화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베니스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베니스 영화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 섬에서 매년 8, 9월에 열리는 국제 영화제인데요. 네. 사실 이번에는 열리게 될지 안 열리게 될지는 아직 그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네,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그 그래요? 칸과 베를린보다 더 오래됐어요. 1932년 처음 영화제가 생긴 거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 예선을 통과한 각 나라의 영화 뭐 감독들이나 네.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 뭐 기자들이 참석을 하는 이 영화제는요. 상 이름이 보통 뭐 황금 종려상 뭐 이렇게들 있잖아요. 베니스 영화제는 황금 사자상 들어보셨을 황금 거예요. 사자상. 네. 황금 사자상. 이를 수여를 하는데 개최 당시에 그 1회 때, 2회 때 이럴 때는 사실 그 이탈리아 정부의 그 정치색이 아주 강해서 어떤 세계적인 영화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점이 좋았던 거는 네.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시대상이 좀 반영이 됐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후에 1950년대에 아시아 영화 발굴 당시의 아시아 영화를 발굴을 하고 또 그때.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참여를 시키면서 네. 국제적으로 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영화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그 영화제끼리 경쟁도 한몫을 했었던 게 그 베니스 영화제가 그 개막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1932년. 네, 32년에 개막을 하는데 이 칸 영화제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 영화제를 만들게 되면서 칸 영화제도 나오게 된 거고. 칸 영화제는 언제 나왔어요? 칸 영화제가 언제 나왔냐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제가 확실한 건 1940년대입니다. 40년대. 네,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연도까지는 외우지를 못했네요. 1940년대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영화제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네. 조금 더 영화제들이 더 발굴도 하게 되고 좀 작품성, 네. 예술성 있는 영화들을 뽑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베니스 영화에서 어떤 작품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는지. 베니스 영화제 수상한 작품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딱 생각은 안 나실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천만 영화 이런 영화처럼 대중적인 그 사랑을 받았었던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보면 일단 최초는 1961년에 그 성춘향이 베니스 영화제에 처음 출품을 하게 되었고요. 1961년에 61년. 처음으로 영화제 출품을 했네요. 대단하죠. 성춘향. 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영화가 출품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987년에 강수연 씨, 네. 배우 강수연 씨가 씨바지라는 영화로 맞아. 여우주연상을 타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배우가 외국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경우가 이때가 처음이에요. 맞아요. 네, 그죠? 1987년에 씨바지로 여우주연상을 네, 당시 그냥 배우 중에 최고의 영예죠. 그러니까요. 네, 여우주연상을 그걸 국제영화제에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후에 좀 그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2002년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타게 되고 또 이걸로 이제 문소리 씨가 신인 여배우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오아시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2004년에는 빈집이라는 영화가 감독상을 타게 되고요. 또 2012년에는 피에타가 드디어 황금사자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자, 쟁쟁한 우리 한국 영화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베니스 영화제도 있지만 뭐 칸 영화제도 다들 아실 테고 베를린 영화제도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는 뭐 기생충으로 엄청난 행복감을 맛봤잖아요. 그쵸, 칸 영화제. 근데 기생충이 또 칸 영화제뿐만 아니라 다른 상도 수상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그게 많이 바로 받았죠. 아카데미입니다. 맞아요. 아카데미.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카데미 시상식 또 대단한 건 알겠고 칸 영화제도 대단한 건 알겠는데 뭐가 더 대단해? 약간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그 아카데미 시상식은 네. 미국에서 하는 그렇죠. 시상식이고 그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네. 하는 영화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뭐 칸이나 세계 3대 영화제 칸이나 뭐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가 더욱 더 명성은 있지만 네. 그래도 현재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상업 영화부터 시작해서 대중 영화들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에서는 예술 영화들 작품성 있는 영화들도 수상을 엄청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상에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상을 수여받고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까지 동시에 수상을 우리 정말 하게 황홀했지 되죠. 않았나요? 이때. 정말 대단했죠. 당시에 그 경쟁작이 그 기생충의 경쟁작이 1942라는 맞아. 영화였는데 네. 그 영화도 대단하거든요. 그 1942가 사실은 그 오스카상을 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네. 되었었어요. 근데 또 그 기생충이 패러사이트가 타게 되고 또 경쟁작 중에 조커도 있어요. 아주 조커 저 정말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영화, 쟁쟁한 경쟁작들을 다 제쳐내고 기생충이 대상을 타게 됐죠. 맞습니다. 온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해줬던 그 기생충이었죠. 네네. 전 세계적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 영화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또 뿌듯하기도 하고 네. 또 영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뭐 예술 문화 분야에서 더욱 더 활약을 펼치는 우리나라 작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상식에서 인터뷰가 너무 멋져가지고 그럼요. 요즘도 한 번씩 봐요. 네네네. 그 통역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멋졌고요. 샤론첸가? 네, 그분도 그렇고.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듣겠습니다. 너와 나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사자처럼 맴돌다 기회를 노려 내 맘 뺏은 너 넌 달라진 게 없어 여전해 난 애 같아
네, 일요일 함께하는 민수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4부에도 쭉 함께해요.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척추 질환하면 디스크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죠. 디스크는 척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은 허리 디스크입니다. 단순히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허리는 물론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데요. 디스크의 노화, 퇴행이 반드시 나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허리 디스크 환자라고 하면 연세가 있는 분들을 생각했지만 이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데요. 비만, 심각한 외상, 잘못된 자세 등으로 10대에서 20대 환자들도 늘고 있는 탓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으면 수술을 떠올리며 겁부터 먹는 분들도 많은데요. 조기 발견에 치료하면 신경성형술 같은 비수술적 요법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강주영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작은 나눔도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지금 이웃과 함께한다면 나눔과 배려는 더 큰 행복이 됩니다. 정성을 담아 나누는 사랑은 어둠과 역경 속에 빛이 납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나눔이 있는 부산. 우리의 희망이 모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세정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창원 통합 10주년 기념 2020 창원 나이트워킹이 8월 15일 창원 스포츠파크 보조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창원만의 야경 속 도심을 걸으며 느끼고 즐길 기회. 좀비, 무더위를 날려버릴 이색 호러 이벤트. 미스트롯 2위 정리해, 미스터트롯 연기, EDM과 함께하는 사이버거 DJ 젤리까지. 창원통합 10주년 기념 창원시가 주최하고 KNN이 함께하는 2020 창원 나이트워킹 밤길 걷기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55-255-4975. 빠듯한 살림에 가족 외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동네 식당에 자주 가요. 힘을 모아야죠. 대형마트가 편리하긴 하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재래시장만 가요. 함께 살아야죠. 예전에는 친구들과 시내 프랜차이즈 카페에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부러 동네 카페에서 만나요. 이웃끼리 돕고 살면 좋잖아요. 골목 상권이 살아야 서민 경제가 삽니다. 힘내라 경남경제. 살리자 골목 상권. 이 캠페인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과 함께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타. 부산 시내 대리운전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민수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몇 년도로 가보나요? 자, 1936년으로 가겠습니다. 1936년. 네, 손기정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몇 월 며칠이에요? 36년? 8월 9일인데요. 8월 9일? 네, 많은 분들이 손기정 선수가 일제감정기 시절 때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딴 거는 네. 알고 계시지만 네, 정확한 시기는 모르실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오늘 8월 9일입니다. 오늘 1936년 네. 오늘 1936년 오늘에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최초로 마라톤 금메달을 걸게 되죠.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었네요. 정말 대단한 네. 역사죠. 자, 사실 손기정 선수는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요즘 운동 선수들은 어릴 적 유년 시절 때부터 훈련을 받고 이러잖아요. 네. 재능을 찾고. 네. 근데 손기정 선수는 14세의 나이에 계절에 따라서 물건을 바꿔 파는 뭐 참외 장사라든가 각설탕 장사, 뭐 군밤 장사 같은 것들로 네, 연명을 했었다고 해요.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땡땡비똥도 14살에 독립해서 예. 네. 자기가 벌어서 예. 네네네, 그러니까요. 파리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네네. 손기정 선수도 14세 나이에 네. 다들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장사를 했네요. 네네. 장사를 하면서 그 돈으로 또 공부를 하고 네, 학교를 가고 마라톤을 시작을 하게 되죠. 대단합니다. 네. 어린 나이에. 자, 이렇게 해서
베를린 올림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당시 마라톤은 그 우승 후보로 꼽히던 아르헨티나의 아르헨티나의 사발라와 송기정의 다툼이었다고 해요. 막바지 이렇게 1, 2위가 네.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후반 막바지 코스 언덕에서 네, 송기정 선수가 역전을 하게 되고 네, 결판이 나게 되죠.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네. 금메달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까지 경신을 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경기 다음 날에 금메달을 따고 나서 아돌프 히틀러가 네. 송기정 선수와 면담을 했다고 해요. 1대1 면담을 하고 격려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요? 네, 이건 썰이고요. 네. 자, 근데 그렇지만 금메달을 땄지만 송기정 선수는 그 일제감정기 시절이라서 네. 일본 대표팀에서 뛰어야 했었고 국기도 그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올라가서 그 눈물 훔치는 사진이 유명하죠. 그렇죠. 교과서에도 가슴 아픈 실리고요. 또 사연이죠. 네. 하지만 이제 송기정 선수는 그 당시에 약간 뭔가 이제 기계였겠죠. 한국어로만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한반도를 그려넣기도 서명 옆에다가 한반도를 그려넣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일본 선수단이 여는 그 단체 이제 축하 파티에 참석을 하지 않고 네. 베를린의 한 조선인이 하는 두부 공장에서 네, 축하 모임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당시에 그 송기정 선수가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서글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송기정 선수 다음은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언제였을까? 놀라지 몇 년도죠? 마세요. 네. 같은 날 오늘입니다. 같은 날 오늘의 금메달을 땄어요. 1992년 똑같은 마찬가지로 날이었어요? 같은 날 8월 9일에 네. 황영조 선수가 네. 금메달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우승하면서 황영조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송기정 선배가 자신의 정치적 지주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날이 정말 역사 뜻깊은 날이네요. 네, 저도 지금 이날. 소름이 돋는데 그 1936년 8월 9일에 송기정 선수가 첫 메달을 올림픽 메달을 따게 되고 마라톤으로 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네. 황영조 선수가 마찬가지로 올림픽으로 금메달을 따게 돼 정말 올림픽에서 역사다, 역사. 마라톤은 똑같은 날에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기후 변화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날짜가 네. 딱 떨어지지. 태풍 오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네. 우연이기도 하겠죠. 네. 지금 송기정 선수를 만나 뵐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만 서울역 근처에 가시면 송기정 선수의 그 숨결이 담겨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송기정 공원과 기념관이 있으니까 네.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자긍심을 높였던 송기정 선수를 생각을 하면서 네. 다음에 서울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물론 관광지도 좋지만 이런 송기정 선수 기념관에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이 참 역사적인 날이었네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BTS의 런 듣겠습니다. 눈에 하나뿐인 태야 세상에 딱 하나 널 향해 피었지만 난 자꾸 목말라 넌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 가지가 말라도 더 힘껏 손을 뻗어 뻗어봐서 검색해버릴 꿈 미칠 듯 달려도 도저히 잘릴 뿐 그냥 날 태워줘 그래 널 밀쳐내줘 이건 사랑에 미친 멍청이의 뒷박질 뛰게 해줘 나를 더 뛰게 해줘 두 발의 상처만 가득해도 네 얼굴만 보면은 끝나니까 다시 run 난 멈출 수가 없어 run 난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 난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넘어져도 괜찮아
손끝에서 내 발밑에서 달려가는 내 등 뒤로 마치 나비를 쫓듯 꿈속에 헤매듯 너의 흔적을 따라가 길을 알려줘 날 좀 멈춰줘 날 숨쉬게 해줘 다시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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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멈출 수가 없어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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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 난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다시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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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도 괜찮아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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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쳐도 괜찮아 가질 수 없다 해도 난 좋게 바보 같은 운명아 나를 욕해 네, BTS 런 들어봤고요. 자, 역사, 과거 또 어디로 가볼까요? 지금 이맘때 몇 년도? 자, 8월 5일인데요. 1434년입니다. 조선시대. 1434년. 조선시대로 가는 거예요? 네, 1434년 8월 5일입니다. 조선시대 때 발명품 이것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분. 발명품? 이거 아직 비밀이에요. 여러분 영화 천문 보셨나요? 천문 전 못 봤어요. 네, 이게 그 영화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한석규 배우랑 최민식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각각 이제 세종대왕 역을 소화하고 장영실 역을 소화를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발명품 이러면 장영실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장영실 1번이죠. 1번. 네. 자, 그 영화에서 장영실의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물시계 자경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경루가 1434년 8월 5일에 첫 가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자, 자경루를 발명을 하게 돼서 장영실은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관노의 신분에서 결국 벼슬에까지 오르게 양반까지 오르게 된 거죠. 네. 자, 자경루가 사실 물의 증감을 통해서 쇠구슬을 굴려가지고 또 소리를 내게 되고 뭐 자시, 묘시 이런 식으로 그 팻말 같은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장치가 있거든요. 네. 당시에 거의 혁신적인 수준이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진짜 혁신이었겠죠. 네, 거의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경루가 고장이 났던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고장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옛날 물건이니까 고장 날 수가 있죠. 네. 뭐 바로바로 수리해서 쓸 수가 있지만은 고장을 났었던 시기가 그 장영실이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1455년 문종 때 고장이 나게 되고요. 단종 때는 이것을 고장 난 것을 이제 한번 수리를 해볼까 이러면서 망치 땅땅 두드리는데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포기를 하게 되고 1536년 중종 31년에 장인 박세룡이 다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수리를 해서요. 네,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장영실이 사실 그 천문에서도 그렇고 장영실을 딱 알아보고 발탁한 사람이 보통은 그 세종대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누구와 발탁했어요?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그래요? 이방원이 장영실의 재주를 파악을 하고 발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방원 이 사람은 참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세종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의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라고 세종실록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나긴 뛰어났네요. 그죠? 네, 그랬죠. 근데 여담으로 그 조선시대 때 많은 신하 신료들이 그 사실 장영실이 관노에서 이렇게 관직에 오르게 된 거니까 많이 반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했겠죠. 실제로는 그러지가 않았대요. 왜요? 사회적 분위기가
당연히 저도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요. 양반들이 또 그런 거 싫어하니까. 네네네. 근데 이것은 그 세종대왕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대신들과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도 장영실을 등용하자라는 결론이 났고 그 원만하게 합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그 노비제도나 관노제도를 다 뭐 철폐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도움되는 관노 1명 정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관직 오르는 거 상관없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다고 그 정도로 해요. 뛰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분 그러니까요. 제도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남이 있었겠죠.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장영실이 그만큼 대단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천문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때 한번 봐야지 하고서 못 봤던 영화 중에 하나네요. 까먹고 네네네. 있었는데. 보세요. 재밌어요. 두 배우의 또 연기 대결도 볼만하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최민식 배우랑 한석규 배우인데 한석규 배우보다는 최민식 배우가 조금 나이 들어 보이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니까 보고 있으면 연기를 워낙 잘하셔서. 네, 자경루가 가동을 시작한 때가 8월 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노래 갔다 올게요.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다가서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 좋아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처럼 만나지 못해 맴돌고 있어 우린 마치 평행선처럼 말도 안 돼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날의 꿈처럼 마치 기적처럼 시간이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다가서려 해봐도 엇갈리고 있어 좋아한단 말도 아직 못하고 있어 머뭇거리는 날 보고 있으면 우린 아직도 많이 어리긴 한가 봐 좁혀지지 않아 한 끗 차이 우린 마치 평행선처럼 언젠가는 못다한 말을 전할 거야 다가갈게 언제까지나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날의 꿈처럼 마치 기적처럼 시간이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시간 속에 갇혀 길을 헤매여도 그렇지만 우린 결국 만날 거야 진심인 것만 알아줘 정말 서툴기만 한데도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날의 꿈처럼 마치 기적처럼 시간이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세상 속에서 너를 안아줄게 그렇다면 약속해 변치 않기를 바랄게 그때도 지금처럼 날 향해 웃어도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수영강과 장산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계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긴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네, 오늘도 과거 속의 재미난 얘기 우리 민수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재미난 거 많네요. 그렇죠. 네. 자, 8월 6일 1806년 8월 6일에는 또 로마 제국이 멸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8월에도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었네요. 지금도 흐르고 있듯이.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민수 씨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도 여기서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저는 내일 봬요. You've got a hold of me, don't even know your power. I stand 100 feet, but I fall when I'm around you. Show me an open door, then you go and slam it on me. I can't take any more. I'm saying, baby, please have mercy on me. Take it easy on my heart, even though you don't mean to hurt me. You keep tearing me apart. Would you please have mercy, mercy on my heart? Would you please have mercy, mercy on my heart? I drive through the night just to be near you, baby. Heart open, testify. Tell me that I'm not crazy. I'm not asking for a lot, just that you're honest with me. And my pride is all I got. I'm saying, baby, please have mercy on me.